안녕하십니까. 백종일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창업을 준비할 때 우리 중년 시니어 창업자분들께서 가장 고민되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상의 어떤 제가 강의를 하거나 대상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자금 조달은 본인의 자금뿐만 아니라 주로 정책자금이나 공공투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장년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떤 생애 주기와 관련되어서 남아있는, 어떤 삶의 결과물의 형태로 남아있는 경제적 자산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혼을 준비하고 30대 초반, 30대 후반까지 수입이 점점 증가해 오다가 40대 초반에 중반까지 가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수익은 어떤 정점을 찍는다고 얘기하죠. 최대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40대 후반부터 50대 오르게 되면 이제는 내가 벌어들 수 있는 수익보다는 내가 써야 되는 돈이, 가족 때문에 대부분 그러한데요. 자녀 양육이나 내가 써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지는 크로스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이것을 경제적 정년기에 접어들었다. 통상 51.8세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51세, 2세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터닝돼서 내가 버는 돈보다는 내가 쓰는 돈이 점점 많아진다. 또는 이제 더 이상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줄어드는 문제만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때 40대 후반하고 50대 초반부터는 또 은퇴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이때 자금 문제를 고려하고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중장년 시니어 창업자분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창업자와 달리 중장년 시기의 창업은 공격적인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20, 30대도 공격적인 투자의 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소득원을, 수익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넓혀나가기 위한 방법이 될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이 창업을 한다는 것은 공격적인 투자의 형태의 창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지속성의 개념으로 내가 무엇인가 직업적 가치로서 창업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흔히 우리가 아는 금융 설계를 하거나 재무 설계를 하거나 보험 설계를 하는 분들께서, 보험 설계사, 뭐 이런 자산 설계사 이런 분들께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피사 포트폴리오, 개인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이 모델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는 펜션, 연금에서 나온 첫 글자고요. 그 다음에 S는 안전자산, 그래서 safe에서 따온 거고, 그 다음에 I는 인슈런스, 보험에서 따온 거고, 그 다음에 A는 액티브 에셋, 그래서 잉여 자산에서 따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이 노후를 준비할 때 은퇴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보통 이렇게 되죠. 노후 생계비, 최저 생계비 반드시 지출해야 되죠. 또 생활비 지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약간 여유 생활비, 돈을 아껴두거나 자녀를 위해서 세뱃돈 줘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고, 또 예비 자금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 자금이 있는 경우는 행복한 경우겠지만 돈이 많이 이렇게 쪼들리는 분들께서는 없으시겠죠.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비는 필수적인 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의료비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의 형태로 보장을 받죠. 그것이 보통 의료보험입니다. 뭐 암보험도 있고 종신보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밖에 평생을 살면서 주식이나 땅, 집 등에 투자했다가 투자 잉여 수익을 얻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집을 살았다가 노년에 기농기촌을 하려고 집을 팔았더니 양도소득이 많이 생겨서 잉여 자산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뜻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고 생기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자산이 증액해서 하나의 남아있는 돈의 형태로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잉여 자금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역시 개인차가 큽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중장년이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시니어가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주요 창업원은 무엇이냐? 본인의 돈을 기준으로, 물론 정책자금도 받을 수 있고 금융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노후 생활비에서 있는 필수 지출 항목과 의료비 지출 항목을 빼고 예비 자금과 잉여 자금 그리고 여유 생활비 일부를 내가 자본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이 4가지 범주 안에 포함되게 되죠.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개인 자본 투자. 개인 자본 투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노후의 필수적인 자본과 의료적인 자산과 필수적인 자산 외에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과 잉여 자금 중에 일부를 모아서 내가 갖고 있는 개인 자본의 투자 금액으로 산출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타인 자본 투자는 남한테 돈을 꾸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거기 내가 투자를 할 테니까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내가 주식 형태로 내가 돈을 돌려받을게요 라고 하는 것은 투자가 되겠죠. 근데 투자는 이제 투자를 받으려면 법인의 형태로 돼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타인이 뭔가 돈을 준다면 그건 융자금, 즉 돈을 꿔주고 다시 상환, 돌려드려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자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원금을 상환하는 시기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타인 자본인데, 요때 말하는 여기 지금 글에 나온 타인 자본은 이런 금융권의 타인 자본이 아니고 나한테 하는 지인, 친척의 돈을 빌려준다든가, 뭐 우리가 차용 증서를 써준다든가, 그래서 돈을 꿔줄 테니까 언제까지 갚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얘기합니다. 보통은 노후에는 얻기가 쉽지 않죠. 그럼 나머지는 은행에서 이제 타인 자본을 유치해야 되는데 금융권에서 주는 융자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금융권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담보력입니다. 근데 보통 중장년이 되셔서 갖고 있는 담보력은 만약에 집이 있으면 담보력을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 능력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담보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도 많죠. 또는 담보를 가지고 이제 금융권의 융자를 너무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이 잘못되거나 또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내가 상환을 해야 되는, 돈을 갚아나가야 되는 이자와 상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도 되겠죠. 그래서 이 2가지, 타인 자본한테 돈을 꾸거나 투자받는 것과 금융권에서는 투자가 아니니까 융자만 받는 거겠죠. 이 2가지의 방법이 있고, 나머지 또 하나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기대하시는 정책자금 지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정책자금 지원 때문에 유튜브 등에 보면 뭐 돈을 공짜로 줄 테니까 너 받아가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따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부가 영리기업을 하는 개인기업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얻은 돈을 공짜로 그냥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제목으로 무슨 정부가 주는 공짜든 받아가, 정책자금 줄 테니까 받아갈래 안 갈래, 이런 표현을 가지고 막 있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히 정부는 국가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때만 돈을 지원해 줍니다. 보통 정책자금 융자를 해주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R&D, 즉 연구개발한 결과물을 국가 전체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R&D 자금에 대해서는 국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창업이 있는데요. 이 창업의 경우에는 특히 기술 창업을 말합니다. 기술 창업이나 제조업 창업. 기술 창업은 왜 그러냐면, 기술 창업은 고용 창출 효과나 기술을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입 대체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했던 R&D, 연구개발 과제나 아니면 기술 창업의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정부가 적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정부가 공짜 돈 주니까 가져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은 기술 창업이나 연구개발 분야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소 제한적이며 정부가 정하고 있는 적절한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이 점도 꼭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자금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뭐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쓰게 되는데, 시설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비가 감가상각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한다고 치면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 비용, 공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냉장고를 들였다든가 뭐 이런 비용들을 말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기회비용이 감가된다는 의미에서는 임차 보증금도 역시 이제 시설 자금의 일부로 포함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운전 자금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 자금이죠. 그래서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등을 해서 총 계가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즉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드는 돈 총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총액이 얼마인지 먼저 따져보고 그것이 내가 조달 가능한 그 돈을 내가 구해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순서를. 그리고 이제 총액을 좀 규모를 줄인다든가 줄여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조달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조달원이 없는가를 사실 늘려보기도 하는 건데 그 첫 번째는 내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창업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얼마이지 이것을 제일 처음에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의 수요 금액과 자금 조달의 이제 자금의 조달 금액이 이제 같은 비용과 수입이 같은 걸로 서로 맞춰보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드는 비용을 먼저 사양목 빠짐없이 딱 리스트업해서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달원, 무리하지 않는 내 자본을 무리해서 쓰거나 너무 많은 융자금을 얻지 않는 수준으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금을 결정할 때는 개개인의 차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창업자가 갖고 있는 신용상태, 자산상태 또 본인이 다루고자 하는 어떤 아이템이 막 가격 경쟁을 막 하고 있는 아이템이라면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품질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으로 경쟁할 게 뻔하거든요. 모든 제품은 품질이 어떤 정점에 이르면 반드시 그 이후에는 가격으로 원가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으로 경쟁한다면 경쟁하는 그런 시장이라면 거긴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죠. 또 자금의 크기, 매장의 크기, 내가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나 운전자금, 운영하고자 하는 인건비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제 언제 돈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조달하는 시기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또한 고려해야 되고요. 또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 아까 말했던 은행에서 돈을 꾸면 이제 금융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책 자금이 유리하겠죠. 정책 자금은 매우 저리로 운영되니까요. 저리나 또는 유예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돈을 꽂으면 5년 후에 갚아도 되고 이런 유리한 측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한 번씩 하나씩 점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나머지 이야기는 처음에 비용을 추산해서 가급적이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에서 총 드는 비용보다는 조금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비용보다는 다소 좀 돈이 덜 드는 그런 업종을 택한다. 내가 총 드는 비용이 한 1억 원이다. 그래서 내가 조달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딱 1억 원이다. 그리고 창업을 진행하면 딱 1억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초도 비용부터 비해서 비용이 더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소 내가 총 계산했던 비용의 한 80% 정도는 이제 비용으로 하고 20%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두 번째는 때문에 현금화가 늦어지는 것. 재고 자산이 많이 있다든가 원재료를 계속 쌓아놔야 된다든가 상품을 유통업을 하는데 계속 쌓아서 재워놓고 일단 구매한 다음에 계속 팔아야 된다든가 이런 쪽의 업종은 중장년에는 다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융자금의 경우에는 순서가 보통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곳에서 주고 있는 대출 정책자금을 먼저 알아본 후에 그 다음에 금융권으로 가는 순서를 하는 것이 좋겠죠. 또 창업은 취직하고 다릅니다. 취직은 마음에 안 맞으면 나와버리면 그만인데 창업은 폐업이라는 것이 있고 손실이라는 것이 있고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수반되는 겁니다. 때문에 창업을 할 때는 반드시 창업을 운영하고 났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예비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 입점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입점을 해서 물론 있습니다. 근데 입점을 해서 10년 이상 롱런해서 계속 장사를 하고 동일한 아이템으로 계속 살아있는 경우는 아주 좋은 상권과 입지가 아니고는 상당히 어렵다.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번에는 매장을 옮기거나 업종을 바꾸는 폐업의 순서도 머리 한쪽에는 고려해야 한다. 이럴 때 창업 비용뿐만 아니고 폐업 비용도 같이 든다. 때문에 폐업을 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한 상태에서 창업을 할 때 인테리어도 들어가는 게 좋다. 이 점도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업 조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창업 자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또는 직접적으로 돈을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 소상공인이 시니어들이 중장년이 창업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정책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